왜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왼쪽은 괜찮은데 왜 오른쪽만 이렇게 찔릿하지? 박 선생님, 이건 근육 통증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예요. 신장이요? 저는 그냥 몸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네. 훨씬 좋아졌어.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무겁고 눈이 조금 붓고 종아리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살짝 일어나지만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긴 적은요? 평소처럼 먹고 생활하는데도 이유 없이 축 처지고 피곤한 날이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밤에 한두 번 일어나 소변을 보는 일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습관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괜히 마음에 걸리지만 정작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직 제때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바로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정수기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필터가 바로 신장이죠. 그런데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물 흐름이 둔해지고 찌꺼기가 쌓이고 결국 전체 시스템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매일같이 괜찮아 보이는 음식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신장 안에서는 조그만 균열이 서서히 늘어나듯 손상이 쌓입니다. 그리고 몸이 확실하게 문제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단계가 왔을 때는 이미 몸속의 강줄기가 말라가기 시작해 독소를 흘려보낼 힘조차 부족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번 신장이 크게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너무 늦게야 문제를 알게 되고 결국 투석이나 심각한 합병증을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매일 신장을 공격하는 진짜 원인만 제대로 이해하면 위험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잘 반응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는 그 핵심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아침에 훨씬 가볍게 일어나고 소변도 더 규칙적이고 깨끗해지고 몸속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신장을 몰래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이 정말 첫걸음을 뗄 순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이 채널을 팔로우해 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거나 피해야 할 음식 목록 전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는 분들이 사실은 매일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하고 흔한 음식들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별 의심 없이 매일 먹는 바로 그 음식들 말이죠. 저는 강남에서 일하는 42세 사무직 여성 서지은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클린 이팅을 실천한다며 늘 건강하다고 믿었죠. 매일 샐러드를 먹고 살찔까봐 커피 크리머를 쓰고 거의 싱겁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소변에 단백질이 검출되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지은 씨는 거의 주저앉을 듯 말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거죠?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선생님.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습관들이 신장을 매일 조금씩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홍수가 한 번 나서 강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화학 물질이 매일 떨어지며 물을 탁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결국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강물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빨리 먹고 빨리 마시는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식품을 너무 쉽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균형한 나트륨, 첨가물, 옥살산, 인공감미료, 정제된 식용유, 신장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고 쌓여 결국 돌에 떨어지는 빗물처럼 깊은 흠집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저는 왜 그런 음식들이 위험한지, 신장을 어떻게 지치게 만드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보며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어쩌면 그들과 같은 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자각하지 못한 채로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흔한 실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음식들. 그 음식들이 어떻게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지,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적게 해로운 것부터 정말 파괴적인 것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왜 현대인의 신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은 씨에게 매일 신장을 공격하는 조용한 범인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매일 사용하던 것들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는 반응은 대부분의 한국인 환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다들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다가 어느 순간 신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를 듣고서야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위험 목록의 첫 번째 그룹인 나트륨은 많지만 미네랄 균형이 깨진 음식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짜게 먹는다 하면 김치, 된장찌개 같은 전통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트륨의 출처는 전통 음식이 아니라 가공식품입니다. 컵라면, 즉석식품, 파우치 국물, 냉동식품, 즉석 떡볶이, 그리고 지하철역 근처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각종 순영류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은 매우 많지만 나트륨의 부담을 줄여주는 칼륨이 거의 없습니다. 몸에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데 마치 한쪽 문이 계속 바람에 밀리는데 잡아주는 힘이 전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은 더 많이, 더 세게 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장 안쪽의 섬세한 여과막은 서서히 손상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환자 중에 최민환이라는 33세 IT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식습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김밥, 점심엔 치킨, 밤늦게까지 일할 때는 컵라면.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짜게 안 먹어요. 그냥 편하게 먹는 것만 먹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편하게 먹는 것들이 바로 나트륨 폭탄이었고 칼륨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민환 씨의 사구체 여과율은 이미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장이 바로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매일 고속으로 돌리는 기계가 결국 마모되는 것처럼 손상은 서서히 쌓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국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또 하나의 문제, 커피 크리머입니다. 한국은 어느 골목에나 카페가 있을 정도로 커피 문화가 발달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가 적다, 살이 덜 찐다고 믿으며 크리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하얗고 부드러운 가루는 사실 우유가 아니라 각종 화학 첨가물의 혼합물입니다. 향료, 안정제, 점증제, 그리고 특히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장의 여과막을 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수연이라는 29세 유치원 교사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셨고 항상 우유보다 덜 살찌니까라며 크리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지속된 피로, 손발 부기, 거품료 때문에 병원에 왔고 검사에서 단백뇨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주자 수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그냥 살 덜 찌려고 했을 뿐인데요. 바로 이런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신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목록의 8번째 많은 한국인들이 자주 마시는 술입니다. 특히 소주, 맥주, 가벼운 칵테일 등은 한국인의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죠. 저녁에 한두 잔은 스트레스 풀려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신장을 혹사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신장은 깨끗한 혈액을 만들기 위해 물이 꼭 필요한데 탈수 상태가 되면 신장이 마른 개천처럼 힘겹게 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요산우릿, ACIC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결정체입니다. 이런 결정체가 신장으로 이동하면 미세한 조직들을 긁어내며 손상을 남깁니다. 오래 쌓이면 신장 결석이나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박동현 45세 영업팀장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업무상 일주일에 3번 술자리를 가졌는데 하루는 갑자기 심한 옆구리 통증과 식은땀,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안에 요산 결정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신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몸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술은 술일 뿐 독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7번째, 아마 요즘 한국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일 겁니다. 그린 스무티. 믿기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음료, 디톡스, 다이어트 필수라고 믿는 그 스무디는 잘못 마시면 신장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금치, 케일, 비트로 만든 스무디가 인기죠. 하지만 이 채소들은 옥살산, 옥살레이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혜진, 36세 마케팅 직장인을 진료한 적 있습니다. 그녀는 독소 빼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2년 동안 매일 아침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스무디 때문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신장 결석 진단을 받았습니다. 혜진 씨는 짜게 먹지도 않았고 술도 안 마셨고 가공식품도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옥살산의 축적을 몸이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스무디나 채소를 무조건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원래 나쁜 물질이 아니지만 미네랄 부족, 장내 유익균 부족, 수분 섭취 부족이 겹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몸은 조화롭게 흐르는 강과 같아서 물과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4가지 범인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다음에 나올 음식들은 훨씬 더 위험하고 한국인 대부분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공 감미료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한국인 환자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이거 설탕도 없는데 어떻게 신장에 나빠요? 하지만 바로 그 오해가 저를 가장 걱정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카페, 편의점, 다이어트 제품 어디에서나 제로 슈거, 노 칼로리, 다이어트 음료 같은 문구를 쉽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설탕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3가지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아스파탐은 몸속에서 메탄올로 분해되며 이 메탄올은 다시 포름알데히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실험실에서
생물 표본을 보존할 때 쓰는 물질입니다. 수크랄로스는 신장 세뇨관 기능을 변화시켜 여과와 재흡수 능력을 교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아세설팜 K는 신장 조직에 축적되어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일하는 27세 헬스장 직원 강지연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믿고 하루에 제로 음료를 2캔씩 마셨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는 피곤함과 가벼운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고 검사 결과 초기 신장염 소견이 보였습니다. 식습관을 묻다가 제로 음료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제로니까 건강한 줄 알았어요. 이 말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백 번은 들어본 말입니다. Zero calories chat, zero risk입니다. 그 다음 범위는 훨씬 더 위험한 가공육입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점 소시지, 햄, 베이컨, 통조림 고기, 델리미트 같은 제품들이 너무 흔합니다. 걱정해야 할 건 고기 자체가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무기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AGE, 당화산물 같은 화학 성분입니다. 이 물질들은 신장에 강한 산성 부담을 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조직을 마모시키고 손상시킵니다. 저는 한번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 윤태환 씨를 진료했습니다. 그는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거의 매일 소시지와 통조림 고기를 먹었습니다. 눈이 자꾸 붓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왔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 아직 젊은데 신장이 왜 나빠져요? 하지만 신장은 당신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매일 무엇을 걸러야 하는지만 봅니다. 무기인산염은 자연식품 속 인산염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 몸속에 훨씬 많이 남습니다. 이 인산염이 많아지면 칼슘과 인산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연조직, 즉 신장 조직 안에서 석회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은 내부에서부터 점점 돌처럼 굳어지며 마치 물길 안에 작은 돌멩이가 끼어 물 흐름을 막는 것과 동일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인산염성 신장질환이라고 부르며 매우 조용히 진행되지만 상당히 위험한 손상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햄버거용 가공치즈, 탄산음료, 치킨, 냉동식품, 양념된 육류 등 무기인산염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거의 매일 소비합니다. 무기인산염은 신장뿐 아니라 혈관에도 축적되어 고혈압, 동맥경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인천에 사는 중년 여성 신미경 씨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붉은 고기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리하기 쉽다는 이유로 가공치즈와 간편식을 자주 먹었고 결국 혈중 인산염이 매우 높아졌으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치즈는 뼈에 좋은 줄 알았는데 하지만 모든 치즈가 좋은 건 아닙니다. 가공 치즈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의 세 번째 NSAID, 즉 진통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진통제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두통, 생리통, 허리 통증이 오면 그냥 습관처럼 약을 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NSAID를 자주 복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약 20%나 받는 기관인데 피가 줄어들면 산소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독소는 여전히 걸러야 하죠. 결국 이는 전기를 절반만 공급받은 공장에서 기계를 풀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신장세포는 손상을 입고 장기간 반복되면 회복 불가능한 신장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강하게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31세 회계직 여성 김하늘 씨는 스트레스성 만성 두통 때문에 거의 매일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2년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그녀는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진통제 복용 여부를 물었을 때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먹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질 정도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범인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정제, 식용유, 씨앗, 기름입니다.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등 대부분의 튀김,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기름입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제조 과정입니다. 초고온, 고압, 화학 용매를 사용해 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기름은 심각하게 산화되고 그 결과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데하이드는 신장 조직에 치명적입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여과 장치인 사구체를 공격합니다. 택시 기사 장우석, 52세 남성 환자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거의 매일 길거리 튀김이나 치킨을 먹었는데 검사 결과 초기 만성 신장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석 씨는 단 것을 먹지도 않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짜게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튀김류를 먹었죠. 바로 그 기름 속 알데하이드가 그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두 번째입니다. 가장 무서운 첫 번째 범인 한국인이 매일 먹는 그것은 이 모든 것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통조림 고기, 진통제, 정제, 기름을 모두 합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음식들 가운데 한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 여러 번 섭취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자판기, 심지어 요거트나 그래놀라처럼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항상 존재하는 것 바로 설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흰 설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건 프럭토스, 즉 과당입니다. 이 과당은 액상과당, 꿀, 아가베 시럽, 그리고 대부분의 달콤한 음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그냥 달달한 음료 한 잔 때문에 신장이 손상된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출할 때 음료를 하나씩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과일차, 라떼, 탄산음료. 어떤 종류든 단 한 잔에 들어있는 과당만으로도 신장은 몇 배나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프럭토스는 요산, 우리가 예시를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요산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운 결정체 형태로 존재하며 이 결정들이 신장 속 조직을 안에서부터 긁어내며 손상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산이 붉은 고기나 내장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산을 가장 빠르게 강하게 증가시키는 건 프럭토스입니다. 프럭토스가 분해될 때 세포 에너지인 ATP를 대량으로 소모하고 이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독성 부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작은 결정들이 신장을 지나가며 여과막을 긁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조직은 점점 굳고 섬유화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39세 남성 백성호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하루에 2~3잔씩 탄산음료를 마셨고 피곤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옆구리 통증, 피로감, 아침, 기상 시에 경미한 부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보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음료 때문인가요, 선생님? 하지만 독성 물질은 당신이 왜 마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쌓이고 신장을 공격하고 결국 파괴할 뿐입니다. 제가 프럭토스와 요산의 관계를 설명하자 성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안 마셨을 텐데.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당신에게 꼭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젊은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오후에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신장을 매일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럭토스의 위험은 신장 여과 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럭토스는 내장 지방을 만들고 혈압을 높이고 중성 지방을 올리고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강물 속에 작은 유리 조각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물은 더 이상 부드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강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이고 냄새가 나고 생태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길마다 카페가 있고 회식 문화가 있고 24시간 편의점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달콤한 음료를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탄산음료, 과일차, 단 라떼 대신 따뜻한 물, 보리차, 가벼운 허브차로 바꾸세요. 이 음료들은 신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과 기능을 도와줍니다. 둘째, 정말 단 것이 마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꿀 1작은술 이하로 조절하세요. 단, 이미 신장 약화 신호가 있다면 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공식품 대신 한국식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데친 채소, 저염 김치, 조미료팩 없이 재료로 직접 끓인 국, 미역, 단호박, 배추처럼 칼륨이 풍부한 채소, 이런 음식들은 체내 균형을 잡아주고 신장을 보호합니다. 넷째, 하루 물 섭취량을 충분히 유지하세요. 신장은 강물과 같아서 물이 충분해야 모든 것이 잘 흘러갑니다. 단 하루 2-3컵만 더 마셔도 요산 결정 생성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저는 달콤한 음료를 끊고 따뜻한 물로 바꾼 환자들이 3-4주 만에 놀라울 만큼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침 부기 감소, 소변이 더 깨끗해짐, 피로 개선, 신장 검사 수치 상승, 복잡한 방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프럭토스를 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신장은 불평하지도 않고 알아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 종일 몸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장기입니다. 그러니 신장이 도와줘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자 당신은 그 소중한 건강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한 내용이 당신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목록 전체가 필요하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호진이며 당신이 매일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